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 문제는요. 역시 올해 승진시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기죄에 관련된 문제네요. 사기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피기망자의 자기 또는 부자기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개의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자기 또는 부자기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 의사는 인정이 된다. 최근에 나온 서명사치 판례 사건이죠. 워낙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사기죄는 구성요건 자체가 사기쳐서 취득했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여러분이 아실 게 이 구성요건인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야 됩니다. 사람을 기망해서 그 기망행위로 인한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처분행위로 인해서 재산상 이득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이게 사기죄입니다. 사람을 기망한 거기 때문에 개인적 법이란 뜻이에요. 개인적 법이고 사람을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판례가 국가를 속여가지고 조세를 포탈한 거, 이것은 사기죄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개인적 법이 관한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속여야 되죠. 뭐 기망이라는 것은 속이는 거니까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일단 속인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처분행위에서는 기억하실 것이, 처분행위는 기망에 의한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여야 돼요. 속아서 처분행위를 했어야지. 처분행위를 하긴 했는데 속은 게 없어버리면 그러면 이건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처분행위는 처분 의사가 인정이 돼야 돼요. 처분 의사라는 것은 그래 너 가져 라고 처분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서명사치 사건의 문제가 된 게 바로 요거죠. 처분 의사. 과연 이 처분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자,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속인 거죠. 자, 허가를 받으시려면 여기다 도장을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허가에 필요한 서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 놨더니 알고 봤더니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였습니다. 그래서 속여서 설정 계약서에 도장을 받고 근저당권 설정을 해버렸죠. 사기죄가 된다고 본 게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물론 피해자는 이 서류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라는 걸 모르고 찍어준 거죠. 근데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처분의 의사라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무슨 행위인지만 알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 행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한 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 그럼 내가 지금 이 서류에다가 도장을 찍어주고 있다는 행위는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서류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찍어주게 되면 근저당권이 설정이 될 건데 그런 결과는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찍고 있는 행위가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야 정도만 알면 이 처분 의사를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우리 대법원의 입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법원이 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사기죄는 대부분이 속아서 하는 거지, 속아서 당하는 게 사기죄인데 속은 사람이 이것까지 알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니까 이런 거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결과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만 주의하실 거, 과거에 있는 판례 있죠? 인감증명서라든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의 용도를 속이고, 그래서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을 받아가지고 사기치는 경우 있죠? 요거를 속여가지고 받아가는 거, 이거는 부동산은 사기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처분행위 인정 안 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속여가지고 인감증명서를 받아다가 자기들이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린다거나 이랬을 때, 이때는 처분 의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명사치 사건, 서류를 속이고 서명을 받은 거, 여기에 대해서만 처분 의사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판례 잘 기억하시고요. 이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 약간은 상반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인데, 그래서 학자들끼리는 약간 이거와 이거 이제 말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대법원은 이걸 사안을 다르게 봐가지고 요거는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을 사치한 것은 처분 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이 서명사치 사건에 있어서는 처분 의사를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례를 보시면 기억번이 처분 의사를 인정한 사건, 서명사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기죄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처분 의사는 인정이 된다. 자, 그래서 기억번 맞고 니은번. 주유소 운영자가 농어민 등에게 조세특례 제한법에 정한 면세율을 공급한 것처럼 위조한 면세유류 공급 확인서로 정유회사를 기망해서
면세유를 공급받아 면세유와 정상유의 가격 차이 상당히 이득을 취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한 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을 기망해야 된다고 그랬죠. 개인적 법익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국가를 기망해가지고 조세를 포탈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될 수 있어서 조세를 포탈한 걸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니은번도 맞고요. 디귿번.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 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건 기망행위와 관련된 거죠. 당연히 지금 건강보험공단을 속인 거 틀림없죠. 의료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이 아니면서도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망행위가 되고 따라서 다행히 사기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도 맞고 니을번.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교부받은 경우. 자, 여기까지만 일단 기니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7필을 샀습니다. 말을 7필을 샀는데 7필 전체 합쳐서 8천만 원이에요. 그럼 7필이 합쳐서 그러니까 말이 7마리인데 8천만 원이면 한 마리당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7마리 중에서 가장 허약하고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럼 걔는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8천만 원이니까 걔만 따지면 금액이 가장 낮겠죠. 걔는 1,000만 원도 안 되겠죠. 한다면 하나 500이나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보험을 들기 위해서 이 보험회사에서는 마사회에 등록된 거라든지 이 사람들의 매매계약서만 보고 보험 금액을 정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7마리를 8천만 원에 사놓고 그 허약한 제일 상태가 안 좋은 말을 한 마리에 4천만 원을 준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가격이죠. 그렇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마사회에 신고하니까 마사회는 당연히 그렇게 또 마사회에다가 올려놨단 말이에요. 게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그걸 보니까 이 말이 한 마리가 4천만 원짜리라는 걸 알고 그렇게 알고 보험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근데 역시나 이 말이 나중에 죽었어요. 나중에 허약해서 죽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보험금 청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사안에서 당연히 사기죄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 원래 말 한 필, 요 죽은 말이 가격으로 따진다면 7마리가 8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또 제일 허약하기 때문에 얘는 금액으로 따진다면 500도 안 될 거라는 거죠. 근데 500도도 안 될 거를 이 한 마리가 4천만 원인 것처럼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당연히 보험회사는 그 매매계약서를 믿고 4천만 원짜리 보험을 걸죠. 그리고 나중에 죽고 나니까 보험금을 3,200만 원인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보험회사가 이 말이 허약한 말이고 가장 상태가 안 좋은 말이고 한 마리 해봐야 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이런 보험계약을 체결할 리도 없고 이런 보험금을 줄 리도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망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면 자, 이런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같은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정보험 가액에 따른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했을 관계가 인정이 되죠. 그럼 그렇게 인정된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지금 가나 다라 4개가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맞는 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